자, 오늘 이풀기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래 빨라. 뭐 이렇게 빨라 우리는 얘기 안 해요? 예, 바로바로 주제별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자, 기회 갔을 때 열심히 말씀해 주시고요. 정우택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야,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파티에 소고기에 로얄 살루트 술까지 나왔고요. 메모지까지 발견이 되고 86만을 줬다는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저 자리에 직접 저런 접대를 했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폭로를 냈고요. 이거를 충청도에 있는 유력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촌철살인 쇼츠용으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정우택 의원하고 뭐가 있나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정우택 의원을 옹호해줄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처음에 그 카페 주인이 얘기했을 때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방 주고받은 게 나왔을 때만 해도 사실은 이 정도면 나는 정우택 의원에 대한 공천을 정리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송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냐고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수사받고 있거나 지금 기소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비교해 보면은 정우택 의원보다 그러면 더 많은 증거가 확실히 나와 있어서 지금 그분들은 그렇게 했느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양주에 현금에 뭐 800만 원 메모지에 별개별게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카페 주인과 이 변호사 이분이 검사 출신이에요. 이 카페 주인 변호사가 전쟁을 선언한 것이고 네. 이 정도 나왔으면 너무너무 확실하게 뭔가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제가 이상하게 이번에 공천과 관련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종석 국방부 장관 보낸 거, 신범철 차관 등 뭐 이런 사람들 지금 공천 주는 거, 정우택, 박덕흠 이제 이런 분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 이거는 조금만 건드리면 터진다. 툭툭 터질 수밖에 없다. 전 이번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전체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사실을 정우택 뭔가가 있어요. 의원이 네. 알고 있거나 네. 그와 유사한 뭔가 흔적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덮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분이 국회 부의장이고 아무리 다선 의원이고 하더라도. 제가 그 지역구에서 선거 나갔다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네. 청주 상당구. 예. 거기 카페 주인은 거기가 뭐냐면 대청호 부근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그 카페가 경사도가 대청호 반대쪽이면은 저 하수가 흘러내려도 되는데 약간만 경사도가 저쪽으로 가도 다 방류 금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문제에서 저기 자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피해서 졌다고 하는데 어쩐 일인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비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이걸 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이걸 보니까 자기는 카페 짓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돈 억수로 썼을 거 아니야. 근데 영업정지 되면 이거 완전히 폐가망신할 판이라고. 이게 뭐 건물이 팔리겠습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는 목숨을 걸고 이제 살려주십시오 하고 로비가 들어간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산삼주, 양주, 송이버섯, 쇠고기 아휴. 그래서 쫙 깔아놓고 내가 스픽스 와서는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여기 없는 것도 뭐 맞지만 인삼주 이런 이야기가 로얄 살루트는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이 그게 잘 제일 몰라, 비싼 나. 소리인데 그래가지고 발렌타인 30년 같은 이래 되고 CCTV로 찍고 이거는 말이죠. 이 카페 주인이 여기에 자기 생명줄이 달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정우택 의원이 또 실세고 힘이 세고 충북 도지사도 지냈고 이러니까 여기다가 몰빵을 해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접대하고 돈 주고 이런 것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고기 먹고 양주 먹은 건 시인을 했어 이미. 네.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상차림이 이거는 디올백 수준이란 말이에요. 상차림이. 디올백보다도 또 로얄 쌀도 얼마나 해요? 제가 우리 스펙스에서 최초 공개하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총선 악재인 건 분명하죠. 김종대 형님. 정우택 중도 사퇴한다 안 한다? 아니 중도 이거 사퇴한다 안 한다? 지금 저 충북인 뉴스가 특종으로 계속 예. 터뜨린 거거든요. 예. 거기 지금 고발당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시민단체 정우택 의원을 고소해서 지금 경찰이 다 달라붙었어. 완전히. 사퇴한다 안 한다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사퇴 안 할 걸로 봐요. 안 한다. 사퇴 안 할 걸로 봐요. 예. 정신력의 승리로 가시겠군요. 자. 저도 사퇴 안 할 것 같아요. 그 안 정도로 사퇴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 밀고 나가지도 않죠. 그럼 총선에 굉장히 큰 악재가 됩니까?
일단 그 악재를 덮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겠죠. 지금 뭐 경찰이 달려들고 누가 달려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그동안 사실 그런 건이 한두 건이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동안에 다 덮였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국민들이 이제는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이런 거죠. 구조가 되었다. 이것도 지켜봐야 할 거고요. 안 제 하죠. 생각에는 그 경찰이 실제로 덮어주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냐.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사실은. 근데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갈 수 있죠. 근데 그 분위기 따라 달라지는 흔들흔들 하는데 무조건 봐주기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 충청도에 계신 경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간단히 설명 하나 드릴게 박특검 의원이 사선 당선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관련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 참고로 4월 10일 총선인데요. 박특검 의원께서 저분이 뭔가 부정한 일을 하도 많이 해서 국회의원직에서 잠깐 당을 탈당을 했던 적이 있죠. 이번에 정말로 어마무시한 힘을 썼는지 공천을 받았고요. 자, 그래서 총선을 하기도 전에 사선 당선했다고 언제나 진심인 금사모 일동이라고 이렇게 해서 당선 축하연을 했는데요. 저 자리에 또 소방공무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소방 고위 공무원. 예, 소방고위 공무원이 참석을 했는데, 자, 충청도에 계신 빨간색 셔츠 입고 또 점퍼도 보이죠? 저런 분들이 저렇게 축하연까지 했는데, 여러분 보시는 그대로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짧게 입틀고 가는 주제가 바로 도태우 후보입니다. 대구. 저거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기가 청주 상당 정우택 옆지였고요. 그래요? 네, 정우택 의원 옆지였군데 저 박덕흠 의원은 이제 국토위원 하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그 건설공사로 그 광국공사로 한 3천억 이상을 수주한 걸로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임 중에. 근데 그때 서울시 국정감사 때 질문 내용을 보면은 왜 이러이러한 공법을 사용하느냐. 근데 그 공법이 자기 아들 회사에 특허 등록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 이해 충돌로 해서 상임위에서 쫓겨나고 당에서는 나가요. 그래가지고 무소속으로 장기간 있었어요. 나 이 사람 복당한 줄도 몰랐다고 공천 때까지. 근데 복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왜 저 지역을 자주 가느냐 보은옥천에 허구한 날 보궐선거를 했다. 저기 도의원을 공천했는데 비리로 잡혀 들어가 구속이 돼가지고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당선시켰는데 그 사람이 또 비리로 구속돼가지고 연이어 보궐선거를 한 지역구에서 계속 하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고 이제 본인은 되고. 근데 나 이번에 공천 받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야 내가 깜짝. 네. 세상에 그러는데도 저 보은옥천 이쪽에 가면 거의 황제 대접을 받으신단 말이야. 그 시장 통에 가면은 뭐 완전히 그쪽 판이에요. 그래가지고 돈 잘 쓰지 저렇게 인심 베풀지 하니까 난 저 금사모 일동 축 당선도 얼마나 저 지역에서 삼선 이제 하면서 그동안 깔아놨고 또 줄 세웠으면은 저런 현상까지 나타나게 하는데 통례가 좀 그렇습니다. 계신 분들한테 내가 좀 주민들에게는 결례되는 발언입니다만은 학을 뗐어요 아주 그런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보궐선거에 출당에 지금 이런 것까지 이게 그래도 또 나옵니까 그래? 상상 못할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분이 여의도에 가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상대로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러분 국회의원 한두 분한테만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저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텐데요. 자, 입틀기 마지막 주제 하나인데요. 바로 이제 도태우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대구 중남구에 출마한 도태우 변호사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는데 지금 5.18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5.18이 북한군의 소행이었다라고 발언을 했다. 진위가 그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대구에 있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또 고발을 하면서 말 그대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 배인재 대표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죠. 이 국힘당 지금 광주시당도 도태우 잘라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김한원 박사라는 사람 이름 알 겁니다. 이 사람이 한 2000년도 아마 김대중 정권 때부터 계속 이 주장을 해왔는데 실제로 이런 주장하면서 사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적도 있어요. 이러면서 야 북한군 개입이 그 정황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 연구 방법론이 처음 잘못된 게 어떠한 큰 하나의 사건에서 예를 들면 북한군 개입이 일정 부분 있었다가 아니라 이걸로 이 사건 전체를 다 성격을 뒤엎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거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근데 혹시 광수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예 들어갔죠. 이 나중에 이제 이 막 가다 보니까 광수 넘버를 1부터 138만까지 매겨가지고 심지어 북한군 게릴라로 황장엽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사진을 딱 보이고 황장엽이다 그러고 탈북자들 뭐 몇 명 막 그냥 막 갖다 꽂아버린 거야. 이 사람 북한군 탈북자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 고소고발돼서 한마디로 파탄이 나버렸어요. 이 지만원의 이 주장 다 파탄 났으면은 그때 보수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지만원의 주장은 이건 틀렸다. 너무 큰 오해가 들었다. 해서 정리를 하고 새 출발했어야 되는데 이게 잔재가 남아서 야 개입했니 뭐니 조사하니 이러다가 어찌 보면은 그냥 지만원 씨가 주장한 걸 다 따라가다가 지금 다 희생당한 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보수에서 이거 정리하려다가 나와버려서 그런데 어찌 보면 도태우 같은 사람들이 막 앞으로 계속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저는 보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빨리 그 지만원 담론을 정리하고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해라. 5.18대에서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본인은 사과를 했거든요. 진위가 왜곡됐고 진실로 그러니까 그렇게 들렸다면 네. 사과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단 개인으로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으로 안 돼요. 왜냐 보수 전체가 그랬기 때문에 보수의 지금 고영주라든지 전광훈이라든지 아직도 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라가다가 다 희생되니까 어쨌든 이거 분명한 거는 이론이 파탄 났어요. 지만원 이론은. 그다 지만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 버리고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거. 도태우 변호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는. 아... 의라 공천을 해서 중랑부는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인데 그러면 결국 사퇴시켜야 한다. 아니 저는 그 사퇴해야 한다. 주장까지 못해요. 그 주장까지 못하겠고 예. 지금이라도 뭐 도태우 사건 인해서 보수 진영이 이 부분 정리하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보수 진영의 몫이다. 아 이러면요 그 당시 보수 진영에서 지만원하고 같이 세웠던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리고 지금 저기 일베 포스팅한 흔적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베 아침에 거죠.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우리가 뭐 극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일베가 이 중에 있냐? 그런데 때마침 경향신문에서 저기 도 변호사의 일베 그 활동 기록을 딱 까버렸어요. 그러니까 있냐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내버린 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곳곳에서 이게 지뢰가 잠복돼 있고 시한폭탄이 쭉쭉 있는데 이걸 정리 안 하고 묻어버리니까 지뢰가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보면 앞으로 쭉 가다가 어디서 터질지 몰라 이게요. 예? 한동훈- 검증을 아주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5.18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검토하겠다 이 말은 이게 좀 상황이 심각해지면 오히려 공천 취소하겠다 이런 취소할 말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그러면은 지만원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 어찌 보면은 선의로 간 사람도 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아무것도 못하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 총괄적으로 빨리 그 지만원 담론을 버린다는 공식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 문제도 실제로 총선 국면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큰 화약고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여러분 직감적으로 느끼실 텐데요. 그만큼 민주당이 사천 논란이다, 친명이다 뭐 이런 거 할 때요. 국민의힘이 조용한 공천한다고 안정적인 공천했다고 그리고 이번에 제대로 된 혁신 공천했다고 여러분 지금 한번 다시 되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해줬던 대한민국 언론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따져주지 않습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